시리즈 버티는 머스터드넷 고혁준 선생입니다. 영어는 무엇일까요? 영어의 정의를 한번 내려보도록 할까요? 영어라는 것은 man-made, 인간이 만들었지만 plan, 계획된 것도 아니며 not direct, 방향이 정해진 것도 아니에요. 인간이라는 존재가 어떤 플랜을 짜거나 또는 방향을 정해서 만든 그런 것들은 아닙니다. 누구도 책임지고 한 것도 아니고요. Nobody, 누구도 started, 시작한 것도 아닙니다. 누군가 발견한 것도 아니에요. 발명한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중앙위원회 같은 것도 없어요. 통제할. 그리고 영어라는 언어에는 Chief Executive, 그래서 관리하는 Chief Executive도 없습니다. 근데 이것은 enormously하게 엄청나게 컴플렉스한 것들이에요. 굉장히 복잡하죠. 엄청난 양의 order, 그 안에 엄청난 양의 질서가 있고요. 엄청난 양의 rule, 그리고 structure, 구조,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이것이 엄청나다는 거예요. 우리가 만든 것도 아니고, 그죠? 계획된 것도 아니고, 방향을 우리가 정해서 간 것도 아니에요. 자, 또 룰은 우리가 심지어는 알지 못하는 룰도 있고요. 그럼에도 우리가 이용하는 그런 룰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떤 단어를 자주 사용하게 되면 그것은 매우 짧게 돼요. 그러나 여러분들 그 의미를, 짧은 단어의 의미를 바꿀 수는 없어요. 그런데 만약에 긴 단어의 의미가 자주 사용되지 않는 긴 단어가 있다면 바꿀 수 있어요. 그러한 종류의 룰이 예를 들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내가 장담하건대 여러분들은 심지어 그 룰을 알지도 못해요. 라고 맷 리들리라는 분이 얘기했어요. 옥스퍼드 대학에서 동물학 박사학위를 받은 분인데요. 이분이 보는 영어는 이런 거예요. 다시 정리해 볼게요. 인간이 만들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이거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은 정확히 모르나 하여튼 이분의 생각은 인간의 언어는 인간이 만들었지만 계획한 것도 아니고 방향도 없고 책임지고 한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며 누가 시작한지도 모르죠. 또 누가 또 발명한지도 몰라요. 그리고 중앙위원회 같은 게 있어서 책임지고 하는 치프 executive가 없어요. 그리고 엄청난 컴플렉스한 것들이죠. 엄청난 amounts of 양의 order, rules, structure. 그래서 우리 심지어 알도 못합니다. 원어민도 알지 못한 룰이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국어에 대한 룰을 다 알고 있다 생각하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자주 사용하는 단어는 축약을 하고 자주 사용하지 않는 긴 단어는 의미를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축약한 건 의미를 바꿀 수 없지만 근데 그거에 대한 룰은 우리가 알지 못한다는 거죠. 자, 이렇게 언어를 나름대로 이분은 정의를 했어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하나 더 들어가 볼까요? 우리가 이 룰을 결국에는 알 수 없다는 얘기도 돼요.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없다는 거죠. 근데 룰을 통해서 영어를 배운다는 것이 과연 정답일까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므로 원어민도 모르는 룰을 우리가 과연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인가? 뭐 어느 정도 알면 도움이 되긴 하겠으나 그런데 이거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요즘 이런 말 많이 하죠. 막 인풋, 듣기하고 독해를 많이 하면 아웃풋이 결국 나온다. 그러니까 듣기와 독해를 통해서 많은 것이 인풋이 들어가면 그에 걸맞는 많진 않지만 아웃풋이 나온다. 다시 말하면 뭐 글쓰기나 말하기가 나온다. 여기서 어떤 개념이냐면 들어간 만큼 나온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것은 거짓말이에요. 틀린 말은 아니에요. 50% 맞아요. 그럼 50%는 틀린 겁니다. 이유는 뭐냐? 실제 인간은 인풋 들어가는 것보다 아웃풋이 이게 이렇게 생각하죠. 들어가는 것이 많으면 아웃풋이 그만큼, 그러니까 100이란 게 정보가 들어가면, 지식이 들어가면
한 뭐 30이나 뭐 40이나 뭐 어느 정도가 나오겠지라고 생각하죠. 이게 상식적인 이야기죠. 그러나 아니에요. 과거로 이미 발견된 것은 언어는 다른 건 모르겠으나 언어는 아웃풋이 더 많아요. 다시 말하면 창조한다는 얘기예요. 앞에서도 그 얘기가 나왔거든요. 많이 쓰는 것들 여기 이미 나왔어요. 여기서 많이 쓰는 단어는 짧게 줄인다. 이게 창조예요. 창조입니다. 여기 나왔군요. 많이 쓰는 단어는 짧게 줄인다. 이게 창조를 하는 한 가지 예 중에 하나예요. 의미를 바꿀 수 없어요. 그런데 많이 사용하지 않는 긴 단어는 그것을 바꿀 수가 있어요. 뭐를? 의미를 바꿀 수 있어요. 의미를 바꾼다고 하죠. 이게 창조예요. 창조의 한 예입니다. 이 룰은 우리가 알지 못해요. 그러나 자, 그러면 그 예를 한번 또 설명해 드릴게요. 어떻게 들어간 게 10인데 나온 게 100이 되냐? 그게 언어예요. 창조해서 만들어냅니다. 이게 아니라는 얘기죠. 상식적으로는 이게 정답이처럼 보이죠. 그래서 단어 암기를 통해서 우리가 영어를 배울 수 있다는 건 거짓말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또는 문장이 어떠한 형식을 외우면 패턴을 알면 영어가 된다는 말도 100% 틀린 말은 아니겠죠. 암기한 말은 말할 수 있는 거니까. 다시 말하면 암기한 것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창조해낼 수는 없다는 거예요. 잘못하면. 그래서 이건 언어가 아닌 거죠. 앵무새라고 보는 게 더 맞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앵무새가 되는 영어를 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겠죠. 우리는 창조가 돼야 돼요. 들어간 것보다 더 많은 게 나와야 됩니다. 그래야 언어를 접목할 수 있겠죠. 자, 이 실험 이해 한번 보도록 할까요? 아니 어떻게 인풋보다 아웃풋이 더 많냐 보죠. 아기들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인지한다 그래요. 브레인 룰스라는 그런 저서에 나온 건데요. 보죠. 1979년 워싱턴에 있는 심리학자죠. 사이콜로지스트 앤디라는 분이 그의 혀를 아기에게 에러베이비에게 스틱 아웃 내밀었다 그래요. 이 아이는 just 42 minutes old 겨우 42분밖에 안 됐어요. 태어난 지 갓 태어난 아이인 거죠. 근데 그리고 나서 step back 머물러서 뒤로 머물러서 본 거죠. What happened?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약간의 effort 노력을 한 후 베이비가 그 favor 아까 혀를 내민 거겠죠. 이러한 종류의 어떤 재미있는 호의랄까 이러한 그 favor를 행동을 돌려줬어요. 천천히 roll 말한 것을 피면서 그의 혀를. 자, 그래서 이 사람 저프란 분은 그의 혀를 다시 내밀었어요. 그랬더니 인펀트가 유아가 똑같이 반응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디스커버드 발견한 것은 야, 이 베이비가 imitate 모방할 수 있구나. Right from start their little lives. 그게 어린 삶의 시작, 어린 생명의 시작부터 바로 모방할 수 있다는 거구나. 겨우 태어난 지, 스타트한 지 42분밖에 되지 않은 갓난아이가. 이건 엄청난 extraordinary죠. 이거는 엄청난 발견인 거예요. 저도 동의합니다. 저도 깜짝 놀랐어요. 이거 읽다가. imitation, 모방한다는 것은요. 뭐를 수반하죠? 반드시 많은 sophisticated realization, 많은 복잡한 실현을 해야 돼요. 깨달음, 또 뭐 실현, 그런 것들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베이비에게는 많은 것들을 실현해야 돼요. discovering, 첫 번째 발견해야 됩니다. other people, 다른 사람이 in the world, 이 세상에 존재하는구나. 에서부터 realize, 또 깨달아야 돼요. 그들이 operating body parts, 몸의 어떤 신체 부위들을 operate, 움직이거나 작동하거나 그런 것들을 하는구나. 그 same ones as you, 당신과 그러니까 자기가 똑같은 것들을 똑같은 것들이구나. 이런 것도 다 알아야 돼요. 저기 혀고 나도 혀가 있지. 내 혀가 뭐지? 나는 혓바닥 안에 있는 거구나. 입 안에 있는 거구나. 이걸 똑같은 거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몸을 작동하다 할 수 있다는 거. 야, 이거 놀라운 겁니다. 다른 사람이 존재한다는 거. 그리고 그들이 당신과 똑같은, 자신과 똑같은 몸의 신체를 갖고 있고 똑같은 행위를 하면 나도 똑같이 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복잡한 거죠. 그것은 바로 blank slate. 여기가 포인트죠. 우리가 알고 있듯이 태어났을 때
태어나서 사회를 배워간다고 생각하잖아요. 다시 말해 인풋, 언어도 인풋이 있어서 그 다음에 이제 아웃풋, 스포큰이나 말을 한 거죠. 스포큰, 아웃풋, 밖으로 나오는 거지 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라 100% 틀린 건 아니지만 빈, 블랭크, 슬레이트, 판, 백지 상태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미 인간의 DNA에 정보가 들어있는 게 신체 정보만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정보, 그 자체 인포메이션도 들어있다는 거예요. 언어에 대한 정보, 신체에 내가 어떤 것에 대한 구성에 관한 정보들이 이미 들어있다는 얘기죠. 백지 상태가 아니라 놀라운 것은 충분히 뭔가 작동하는 인지라는 상태가 있다는 거죠. 인지적 상태가 이미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을 할 수 있는 유일한 동물인 거예요. DNA에 바로 이 언어가 들어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요 두 가지를 결합해 보면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영어는 무엇인가 라고 하면 인간이 만든 건 만들었다 말할 수 있나? 또 아니라 말할 수 있나? 만든 거는 거죠. 인간이니까 가능한 거니까. 인간의 DNA에 들어있어요. 이 DNA에 들어있는 이 정보는 인간이 태어나자마자 상대방 혓바닥을 내 혓바닥과 동일시할 수 있는 정보예요. 이거는 신체에 대한 정보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정보. 근데 이것이 영어에 대한 정보도 들어있는 거죠. 물론 그게 가면서 적절하게 변화를 일으키지만, 그래서 누구도 만들지 않았으나 엄청나게 복잡한 룰을 갖고 있어요. 이 룰은 원어민들도 모른다고 합니다. 나도 몰라 라고 해요. 원어민도 모르는 룰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룰이 있다 하더라도 그 룰을 우리가 따라도 그만 안 따라도 그만인데 다 따라요. 왜? 그냥 그렇게 나온 거니까. 그냥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아니 그럼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말씀드린 대로 베이비는 백지 상태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미 신체에 대한 정보, 언어에 대한 어느 정도의 정보, 그런 것을 갖고 태어난다는 거죠. 그것을 실험으로 증명한 거라고 보면 되겠죠. 영어는 그러므로 정보, 암기, 학습이 아닌 또 다른 거라는 걸, 어나더의 어떠한 거라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뭔가 something, 어떤 거예요. 어떤 거. 그러나 그것이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거는 아닌 거죠. 그래서 영어를 그냥 학습해서 가르쳐서 내가 그 사람을 통해서 배울 수 있다는 모든 강의는 사실 다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느냐? 영어의 본질. 어떻게 우리가 영어를 받아들이는가? 정확히 보면 언어겠죠. 언어를 어떻게 받아들이는가가 그 방식이 중요한 거죠. 그 내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